AI 휴머노이드 그딴 거 믿지 마라. 우리 자동차 업계에 들어오면 AI는 시다발이다. 까부지 마라. 개기지 마라. 보고 그 맹신하지 마요.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고가 나거나 뭐 견적을 낼 때 AI한테 대부분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AI가 사진만 보고 작업을 자기가 직접 안 해본 로봇이잖아요. 그러면 얘가 사진만 보고 견적을 냈다.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. AI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무작정 이제 현장에 오면 계속 가격이 틀려지는 거죠. 그럼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손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. 그래서 AI로 아직 자동차 이제 이런 수리에 대한 견적을 본다? 잘못된 거다? 틀릴 확률이 높다. 나는 자동차에 대한 수리나 덴트라고 찌그러짐을 펴내는 거든가 판금도색이든가 휠봉원이든가 이런 모든 작업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차가 들어오면 이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걸 뜯으면 안쪽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던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야.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격 데이터만 가지고 이걸 보기 때문에 가끔 견적을 틀리게 내거나 이제 내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거든. 예를 들어 100만 원 이 정도 되면 안쪽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받았어요. 일단은 우리가 견적을 그렇게 냈으니까 손님한테 그대로 해드려야 되겠지. 그렇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본 게 되겠죠.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, 적당한 이런 그 견적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5, 6년을 했던 사람도 견적을 바로 낼 수가 없다 이거지. 사진만 보고 견적을 냈다.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러면 손님들이 AI 결과를 들고 오면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세요? 답답하죠 뭐.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AI 견적을 들고 왔다? 그건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거지.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말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?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감을 잡기 위해서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차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. 50만 원에 내가 AI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업자가 틀린 게 아니고 AI가 틀린 거일 확률이 높다 이거지. 업체들이 그렇게 뭐 바가지 막 씌우고 그러진 않지 않을까? AI의 진단의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경험이 없는 거지. 일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지.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제조하는 건 규정된 설계와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수리라는 건 규칙이 없어요. 계속 바뀐다 이거지. 같은 문짝에 찌그러짐, 문짝이 찌그러졌어요. 내용은 같은데 매번 공구가 달라야 되고 매번 작업 방법이 달라지고 매번 들어가야 될 힘이 다른데 그거를 하려면 학습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된다. 콩팥이 고장 났는데 콩팥을 띄어서 콩팥을 분해해서 그 안에 잘못된 걸 수리한다. 이건 로봇이 못한다 이거지. 정비업체들이 대체로 수리가 아니고 단순 교환이거든요. 어디가 잘못됐어 어디를 갈아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. 가면 그걸 띄어서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. 교체해야 됩니다. 다 교체해요. 그러면 이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거지. 엔진이 고장 났어요. 엔진을 띄어서 다 분해를 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안에 흠집이 있으니까 그 흠집을 어떤 방법으로 수리해서 원상으로 조립을 해서 다시 장착을 해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작업은 수리 영역은 다르다는 거지. 그 엔진 안에 어떤 구석에 어떤 모양의 흠집이 났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. 작업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. 그 기계 안에를 수리할 때 그거 영역은 하기 어렵다는 거죠. 왜냐면 매번 달라지니까 매번 달라지고 그 모양에 따라 그 형태에 따라 작업 방법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전부터 작업했던 데이터에 의하면 요 정도 흠집은 어떤 공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요 부위를 상처난 부위를 고칠 수 있겠어. 그건 엔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눈으로 판단하고 나의 그 머릿속의 데이터를 갖다가 요건 요렇게 수리해야겠다 이렇게 그때 판단하는 거죠. 이쪽이 상처날 수도 있고 저쪽이 상처날 수도 있는데 저쪽이 상처나는 건 이런 재료고 이쪽의 건 다른 재료인데
그때마다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. 그 모양에 따라 다르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로봇이 하기 어려운 거죠. 특히 자동차 수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영역이다. 그래서 로봇이 그걸 대실한다? 그건 뭐 언제 제일 마지막? 마지막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. 그러면 자동차 수리에 관해서는 AI보다 사람이 훨씬 월등하다? 그렇죠.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AI가 있어야 돼. 그 두뇌가 있어야 이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. 글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차원이 낮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는 거지. 그러니까 수리 없는 차원이 훨씬 높다. 고차원적이다. 아, 내가 또 완전 저건데? 우리가 결국 저 최첨단이라고 해야 되겠는데? 내가 최첨단이다, AI보다.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나오는 세상인데 직업이 사라질까봐 두렵진 않으세요?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. 없어질 수 없는 직업. 우리는 이제 외장 위주로 수리를 하잖아요. 이 외장이 손상이라는 거는 매번 다르거든. 같은 모양이었고, 같은 위치가 없어. 근데 사람들이 그게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지 않아. 문짝에 생길 수 있는 흠집이 그 모양과 그 위치가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거든. 펴내고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휠 같은 것도 까지면 그 상황에 맞게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그 배웠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런 거거든. 만약 자동차에서 단순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이다. 예를 들어 바퀴만 뺐다 꼈다 하는 작업이다. 문짝만 띄었다가 다시 붙이는 작업. 이건 할 수 있겠지. 근데 수리 부분에 들어가면은 매번 작업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. 같은 문짝이고 비슷해 보이는 찌그러짐인데 그 작업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지. 그 상황에 맞게 작업을 하려면 축적된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. 현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. 근데 수리라는 건 천태만상이다 이거지. 응용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. 로봇이 배우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. 괜찮은 밥통이다. 먹고 살만하다.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. 정말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아요?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. 여기를 이제 영접으로 떼어줘요. 그러면 영접을 잘하지, 로봇은. 사람보다 더 잘하지. 눈 안 아프니까 이제 자기 이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영접을 잘하지. 외장 수리는 공식이 없어요.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. 상황에 맞게. 이게 겉에 찌그러지는데 안에까지 찌그러지면 이럴 때 어떻게 작업해야 될지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야. 그 방법은 머릿속에는 데이터라 이거지. 아직까지 사람 손만큼 이 감각까지 느낄 수 있는 로봇이 안 나왔잖아요. 우리는 이렇게 자동차 휠을 고치면서도 이 수평 맞추기 위해서 장갑 벗고 맨손으로 만져보면서 수평이 맞나 안 맞나를 이렇게 만져보거든요. 사람이 오감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. 코로 냄새를 맡아봐야 될 수도 있고 귀로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손으로 만져봐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오감을 로봇이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언제가 돼야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요. AI 견적만 믿고 정보를 찾는 운전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? 믿지 마세요. 쓸데없습니다. 실제 기술자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상담을 받으셔야지. 사람만큼 고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렇다는 건 이제 AI가 무조건 틀리다는 얘기예요. 사람이 맞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작업하는 사람이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작업을 안 해보는 사람은 견적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. 수리하는 데는 수리하는 사람이 노력이 얼마나 드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걸 이제 AI 견적을 믿고 사람한테 와서 이 업체가 뭐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니야? 이런 의심을 가진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려면 기술자가 견적을 내는 건 몸 가치에 대해서 견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견적은 다를 수 있어요.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틀리다 맞다 평가할 이유가 없다.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AI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다면 정비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요?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AI 로봇이
세상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이 내장 수리 영역은 마지막까지 버틸 거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로봇이 모든 직업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.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, 이건 믿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오감, 이거로 만들어지는 영역은 로봇이 따라올 수 없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영원히 못 따라올 거라고도 나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으면 언제나 길이 있을 거다.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.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 찻박이었습니다.